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살인 범죄자, 살인자 장윤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흉기를 들고 30시간 동안 주거지를 배회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스토킹 범죄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한 적이 있는데, 살기가 팍팍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면은 사회 불안 요소가 이제 급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밤에 항상 돌아다닐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 장윤기는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로 지금 구속됐다고 합니다. 댓글 반응들이 더 웃기죠. 평범하게 생겨서 더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외모에 정말 목숨을 건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생겼고 못생겼고 소위 얘기해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남성이 항상 화가 많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혹은 키장남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제 키가 작은 남자들이 열등감에 사무쳐서 그런 범죄를 일으킨다, 이제 이런 얘기들조차 이제 사회 불안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키가 크고 작고 돈이 많고 적고 외모가 괜찮고 안 괜찮고를 떠나서 이제 이런 범죄는 항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범죄자가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14일에 이 장 씨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17세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양을 도우러 온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베트남 국적 C씨를 살해하려고 또 했었대요. 근데 베트남 국적 C씨를 살해하려다가 수포로 돌아가자 A씨를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의 판단인데요. 애초에 연쇄살인범이 되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좀 막아서 다행인 건지, 참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안타까운 사건이 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장 씨가 3일 새벽 C씨 집을 찾아와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장 씨와 C씨는 광주의 한 아르바이트에서 식당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3세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대학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아르바이트가 나쁘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사회 불안 요소가 가중되면서 언론에서도 빈부격차를 조장하고 있잖아요. 뭐 집값이 어떻다, 주식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포모가 온다고 하죠. 이제 벼락거지가 된 것 같고 나 빼고 다 돈을 번 것 같고, 이런 심리를 조장시키면 이렇게 사회 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어쨌든 개개인은 각자 도생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은 듭니다. 장 씨와 C 씨는 떨어져 있게 되자 식당을 빠져나와서 흉기 2점과 장갑 등을 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 씨는 흉기를 가진 채 C 씨의 주거지와 직장 일대를 배회했대요. 그리고 C 씨는 주변을 서성이는 장 씨를 보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대요. 그리고 친척이 사는 경북 칠곡으로 급히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복잡한 게, 이 베트남 국적의 C씨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칠곡으로 갔다. 좀 특이하긴 하죠. 경북 칠곡으로 떠났는데 이 베트남 국적의 C씨도 이제 그럼 광주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유유상종일 수도 있겠으나 좋지 못한 환경에 있으면 계속 거기에 이제 함몰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안 좋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무조건 베트남 국적이다, 뭐 동남아 국적이다, 뭐 외국 국적이다, 뭐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 주거지가 이제 일정하지 않으면 조금 의심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 아니면 뭐 지인들이 경북 칠곡에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살고 있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조차 조금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수도권이라던가 뭐 서울이라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나마 뭐 젊을 때니까 수도권에서 일을 할 수 있지라든지 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평적인 이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영남에 온다든지, 영남 지역에 있는 사람이 호남에 온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어떤 뭐 원대한 뜻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편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저희 편견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좀 일반적이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이사할 때까지 주변을 지켜달라라는 CC의 요청에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 이사를 하기 전이라고 하니까 이사를 하기 전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씨 범죄 행각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스토킹 신고 직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C씨 주거지와 직장 근처를 배회하면서 C씨를 찾아다닌 동선도 확보했다고 하네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무인 세탁소를 들려서 옷을 세탁 건조하고 도주 행각을 했다. 주변에 CCTV가 없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C씨가 범죄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게 실패하자 이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이제 그때 당시 주장이 자살을 하려다가 지나가는 A양을 보고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성인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라고 했다고 하네요. 장 씨는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C씨 주거지 인근을 배회했는데 C씨가 없었기 때문에 목표 지점이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장윤기는 스토킹 여성을 왜 찾아갔냐, 범행 동기는 무엇이냐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서야 우리나라가 범죄자의 얼굴을 빠르게 공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범죄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이제 목을 찔린 그 남학생에게도 악플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왜 혼자 도망쳤냐? 라는 악플에 시달렸다고 하죠. 광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여고생을 구하려다가 중상을 입은 남고생이 당시 급박한 상황을 전했는데요. 귀가 중이던 여고생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제 건너편으로 달려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연인들끼리 싸우는 줄 알았는데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려서 이제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119 불러달라고 했고 휴대전화를 꺼내서 신고하려던 순간 장 씨가 흉기를 들고 다가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든 다른 손으로 흉기를 막으려다 손등을 크게 다치고 목 부위를 2차례 찔렸다고 하네요. 지금 의식이 흐려질 정도로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장 씨를 밀쳐내고 사람이 칼에 찔렸다면서 소음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 분은 숨지고 말았죠. 근데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 남학생과 가족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다음부터 절대 나서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아들이 살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고 목까지 찔린 위험한 상태인데 남학생이 도망갔다. 왜 자기 혼자 도망가면 되냐 이런 말을 듣고 가족들도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가는 사람 돕지 않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요즘 참 괜히 남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범죄자로 몰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결국에는 뭐 이득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 나타났으니까 남을 섣불리 도와주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아니 저렇게 훌륭한 남학생인데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악플을 다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선뜻 나서지 않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그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가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하는 것에 의존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완비를 해야 되죠. 결국에는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CCTV를 조금 더 많이 확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빈부격차라든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그런 이제 조장을 조금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이러한 범죄들이 묻지마 범죄들이 저는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밤에 혼자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호신용품들이 좀 불티나게 팔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호신용품을 들고 다니는 것도 좀 일종의 예방수단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호신용품 중에는 이제 후추 스프레이 같은 게 좀 좋긴 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개치 무기로 싸웠다가는 이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물로 씻어내면 그렇게 몸에 큰 손상은 없으나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눈이 맵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로 활용될 수 있어서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개개인이 이런 범죄에 다 대처를 해야 되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원래 사회라는 것이 이제 개개인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는 없고 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미 사후 대처를 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광주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주변을 살피고 이제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물론 이제 대낮에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녀 관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제 남녀 관계에 대해서는 계곡 살인 사건처럼 이제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게 평등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도권이든 아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사회 안정망을 잘 구축하고 개개인도 본인의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